전세권하고 전세는 달라. 전세권하고 전세는 달라. 네. 전세권은 물권이야. 전세는 채권이야. 네. 전세권은 집주인한테 돈을 주고서 등기상에다가 전세권이라고 박아버려.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전세권이라고 적혀져 있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소유권만 어떻게 못할 뿐이지 사용수익,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라고 박혀있으면 내가 네. 다른 사람한테 또 월세를 줄 수도 있고 다시 전세를 줄 수 있고 그 내 맘대로 돼.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권리야. 네. 사용수익. 반면에 전세는 전세계약서를 쓰고서 끝이야. 등기부등본을 떼면은 거기 전세가 안 나와 있어. 예를 들어서 네가 보증금 뭐 1억짜리 전세에 들어간다. 네. 그건 전세야. 근데 네가 전세를 딱 들어가서 1억을 줬어 집주인한테. 집주인한테 저 여기다 전세권 좀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 그럼 대부분 집주인들 별로 안 좋아해. 자기 그 등기에 딱 박혀버리니까. 전세권을 기반으로 해서 경매에 넣을 수도 있어. 경매에 넣는다고요? 경매에 넣어버릴 수도 있어. 아니 그 왜요? 집을. 아니 왜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설정을 했는데 집주인이 나갈 때가 되는데 돈을 안 빼줘. 바로 경매에 넣어버리는 거지. 전세 세입 그냥 채권인 전세 세입자는 그렇게 못하고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전세 세입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채권이기 때문에 네. 강제 경매로 들어가. 네. 그래서 법원에 신청을 해. 그래서 네. 법원에서 타당성을 보고 오케이 하면은 경매로 넘어가는 거고.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임의경매. 바로 임의경매로 넣어버릴 수가. 일반적인 전세 계약이 채권이고 전세고 네. 많이들 흔히들 맺잖아. 뭐 5천만 원 내고서 전세 계약서 작성하잖아. 네네네. 그게 전세고 전세권은 물권이고 네. 바로 등기에 찍혀버려. 그게 전세권과 전세의 차이점이야. 등기에 이렇게 찍혀버린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권이라는 의미지. 등기부등본 떼보면 떼보면 거기에 바로 나오니까. 전세권 박혀있다. 여기 전세권 설정. 전세금 3억 4천만 원. 전세권자는 최뭐뭐씨. 네. 여기 전세권을 설정했다. 전세는 등기부등본을 떼보다 안 나와. 전세권과 전세금을 세입자는 8천만 원을 전달을 하고 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 네. 이 건물에 대해서. 네. 그러면 이거는 전세죠? 일반 전세, 네. 채권이고 세입자가 전세금 8천만 원을 전달을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 네. 근데 이거는 채권이야. 네. 그치? 맞아요. 근데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 네. 이때 네. 1억 대출을 주고서 이거는 물권이야. 그치? 네. 이랬을 때 시간상으로는 이 사람이 우선하잖아. 네. 근데 당연히 물권이 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네. 1억에 낙찰이 됐다 네. 네. 하면 어떻게 돼? 얘만 배당을 받지. 네. 얘는 한 푼도 못 받아. 네. 채권이기 때문에. 이게 전세. 채권. 그랬을 때 말소기준 권리는 예지. 물건을 기준으로 가장 빠른 물건, 아니, 가장 빠른 물건이라기보다 저당권 아니면 가압류라고. 가장 빠른 저당권과 가압류를 기준으로요. 음. 이게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저 채권이 전세자에 대한 채권이 위에 있고 그치. 이제 은행 K에 대한 저당권이 여기 있잖아요. 맞아. 시간상으로 나열하면. 그랬을 그랬을 때 이게 말소기준 권리잖아요. 그치. 그랬을 때 위에 있으니까 이거는 낙찰자가 떠안는 거예요. 그거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알겠습니다. 인수되는 거지. 배당은 못 받지만 이제 저게 인수자에 대해서 아직 내 채권이 남아 있는 거. 세입자 B 씨에 대한 채권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인수될지 안 될지 여부도 나뉘어.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일 경우에는 네가 인수를 해야 되고 네.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일 경우에는 네가 인수를 안 해도 돼. 그 대항력이라는 건 나중에 얘기를 해줄게.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1억 5천에 낙찰이 됐다 하면은 그 밑에 물건이 남아 있으면 그 밑에 물건한테 그 남은 5천에 대한 배당이 가는 거네요. 여기에 5천만 원에 하나 더 있다면 네, 예를 들면요. 5천만 원이 그게 물건이 물건이다. 있고 여기가 은행이 있다. 네네. 그러면 C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네. 1억 5천에 낙찰 받으면 얘가 받아간다. 네. 근데 그 밑에 이제 물건이 없고 채권들만 있다면 저 맨 위에 있는 채권은 안분 배당이구나. 맞아. 네, 이게 전세인데 예를 들어 세입자 B씨가 그 세입자는 돈을 못 받냐 이렇게 물었잖아. 네네. 그거를 좀 구제해주기 위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라는 걸 만들어뒀어. 전입신고하는 건 알지. 네. 확정일자 받는 것도 알지. 네. 그걸 만들어뒀는데 예를 들어서 세입자 B씨가 전세금 8천만 원을 전달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 그러면 주민센터에 가서 동사무소라고 하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2015년 1월 11일 날 받아. 네.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물권화 시켜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 가지를 충족을 하면은 물권화를 시켜줘. 네. 이건 또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만약에 저게 없을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볼 거 아니냐. 네네. 전세보증금 다 날려먹고.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그게 이런 것들이야. 아까와 같이 임대차 계약서를 설정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네. 전세금 8천만 원을 전달을 했어. 그리고 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2015년 1월 11일 날 받았어. 네. 전세야. 근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권은 아니고 물권화를 시켜준 거야. 네. 그리고 1억 저당을 받았어, 이때. 네. 그럼 물권이야. 만약에 이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네네. 1억 2천에 낙찰됐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이 1억을 먼저 받고 네. 2천만 원을 이 사람이 전세 세입자 B씨가 가져가는 건데 네네.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모두 완료하면 물권화가 됐기 때문에 네. 1억 2천에 낙찰됐다고 가정하면 네. 8천만 원 얘가 먼저 가져가. 음. 그리고 나머지는 1억 얘한테 줘. 나머지가 4천만 원이구나. 네네. 4천만 원을 얘한테 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이거야. 그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고 저렇게 주민센터에 가서 음. 신고를 하게 되면 물권화가 된다는 그치. 말씀이시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가 있어.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들고 가면은 네. 거기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줘. 네. 도장을 찍어주는 게 확정일자야.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가서 전입신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꼭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하라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